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평가단의 이름으로 만난 지가 벌써 10회가 되네요. 그죠? 그동안 여러분들의 내리 속에는 알게 모르게 많은 실력들이 쌓여져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은 있잖아요. 우리가 토지 이동 및 지적 청량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해설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1번을 보겠어요. 그죠? 1번에 보니까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에 분할은 60일 이내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5죠. 그죠? 여러분들 분할을 왜 하느냐 일어날 때 크게 이렇게 나누죠.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 분할을 신청한다. 이거는 60일 이내 신청 의무가 있죠. 그죠? 그런데 소유권이 드러나거나 매매를 하거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을 할 때는 신청 의무가 없죠. 저 분할에 신청 의무 있는 것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자 60인에 한다 5죠. 그죠? 두 번째,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당연히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 5죠. 그죠? 세 번째 보면은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지상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도면상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항상 청량을 먼저 하느냐,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느냐, 경계 표지부터 먼저 설치를 하죠. 5가 되겠네요. 4번에 보니까 분할 청량을 할 때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5죠. 그죠? 분할은 당연히 청량을 하는 거죠. 5번에 보니까 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청량할 수 없다. 요게 X네요. 그죠? 청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거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만약에 이 건축물이 있어요. 이때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 청량을 할 수 있냐?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 4가지가 있죠. 그죠? 그 예외 4가지가, 자, 이러노죠. 공공사업을 할 때는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 청량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 청량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판결서를 들고 들어가면은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공공사업이 뭐냐 이런 문제는 없죠. 그죠? 그냥 OX를 묻는 거예요. 지문에 도시개발 사업이 뜨면 끝글자는 전부 다 O로 끝내면 돼요. 공공사업이 뜨면 끝글자는 전부 다 O로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이었죠. 그죠? 자, 2번 해볼게요. 등록 전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등록 전환은 90일 이내 신청한다. X죠. 그죠? 60일이죠. 그죠? 여러분들 토지 이동 신청의 날짜는 3가지죠.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15일, 등록 말소는 90일, 나머지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은 60일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X가 되네요. 두 번째, 분할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를 시도리사가 관리하는 경우는 시도리사 확인 X죠. 그죠? 시도리사가 아니고 지적 소관청이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죠. 우리가 지적에 관한 사무는 시도리사가 보는 게 아니죠. 지적 소관청이 보죠.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은 지적 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 소관청의 확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시도리사는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용범위 이내인 경우에 임야 대장의 면적 X죠. 그죠? 이게 등록
전환될 면적이죠. 그죠? 여러분들 등록 전환에서 가장 시험에 답으로 만드는 문구가 이 3번이죠. 자, 이 3번을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자, 보세요.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면적이 100이에요. 이때 토지대장으로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을 했어요. 청량. 해보니까 만약 100으로 나왔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그죠? 그런데 101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 100을 문자로 말하면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입니다. 101 있죠? 이게 등록 전환될 면적이에요. 그러면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갈 때 청량을 하잖아요. 청량을 할 때는 과거의 면적을 등록하느냐, 새로운 면적을 등록하느냐, 당연히 새로운 면적을 등록합니다. 그게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래야 O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만약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100이에요. 그런데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110으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차이가 너무 커. 이걸 우리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이래야죠. 그러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여기 면적은 100이잖아요. 여기 면적은 110이잖아요. 그럼 불일치가 되죠. 이때는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 100을 110으로 고쳐야 되죠. 이 고치는 걸 신청으로 고치느냐, 직권으로 고치느냐, 직권으로 고치죠.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임야대장, 임야도의 면적 경계를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4번으로 가면은 등록 전환 시 지분 부여지역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5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신규 등록 전환의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5가 되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보니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된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정정한다. X죠. 그죠? 이거는 시도지사 승인사항이 아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를 암기해 두면 무조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보고,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죠. 지분 변경, 축척 변경, 지적공부, 반축, 요 세 가지를 기억해 둡니다. 등록 전환에서는 시도지사 승인사항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합병할 수 없는 것 일어났죠. 여러분들, 지상권은 토지의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죠. 그럼 합병할 수 있어. 두 번째, A 토지를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고 B 토지를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한다. 자, 소유자가 동일하죠. 그 다음에 지분도 같죠. 그러면 당연히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3번에 요역지에 지역권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있냐? X죠. 그죠? 여러분들, 요역지가 있으면 성역지가 있죠. 그죠?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지만 일부는 안 되죠. 일부에 안 되면 합병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요역지가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역지는 부동산 일부에 되죠. 그럼 합병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요역지가 X가 됩니다. 4번에 보니까 일어나죠. 신탁 원부의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는 합병할 수 있다. 5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할 수 있다. 5가 되겠네요. 그럼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합병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자, 요게 1번에는 동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두 필지가 한 필지로 합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필지는
동일해야 되죠. 뭐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 등기여부가 동일해야 된다,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동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은 당연히 합병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죠. 이거는 부동산 일부에 되잖아요. 일부에 되면 합병이 돼. 그런데 성역지는 일부에 되죠. 요역지는 일부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합병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번을 공부할 때는 있잖아요. 가장 쉽게 그림을 그리면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여기는 안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합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저당권, 여기에 저당권 같잖아요. 이게 등기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합병할 수 있다. 그래 그림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X. 자, 요거는 이거죠. 그죠? 합병할 수 있다. 여러분들 신탁 등기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여기는 신탁이 되는데 여기는 안 됐어요. 그럼 합병할 수 없죠. 근데 보세요. 여기 신탁됐고 여기 신탁됐고 같죠. 그럼 합병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네요. 그죠? 등록 말소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에 보면은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 X죠. 이거는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하죠. 두 번째 보면은 등록 말소는 60일 이내 하여야 한다. X죠. 그죠? 60일이 아니고 90일이죠.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15일, 등록 말소는 60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은 60일, 등록 말소는 90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배당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90일 이내 회복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X죠. 그죠? 회복 등록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합니다. 직권. 말소가 90일이지 회복은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날짜가 없어요.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말소를 했어, 회복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시도리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지한다. X죠. 그죠?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에게 통지를 해주는 거죠. 4번도 X네요. 그죠? 5번에 보니까 등록 말소를 할 때, 청량을 할 때, 청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5죠. 여러분들, 등록 말소는 육지가 바다 됐어요. 육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죠.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열받아 있죠. 거기다가 청량 비용을 부담시키면 안 되죠. 비용이 없어요.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이 등록 말소가 있죠. 자, 이거를 신규 등록과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본다면 보세요.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거는 신규 등록이죠. 요거는 60일 5죠. 그죠? 그런데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에 변하는 거는 바다가 됐죠. 요거는 등록 말소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거는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됐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를 하죠. 그러면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돼. 근데 90일 이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소를 했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육지가 된 거예요. 그 지역을 매립하게 됐다면. 그러면 다시 육지가 됐으니까 회복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복은 직권사항입니다. 신청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거는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제해야 된다는 말은 O, 회복 등록을 신청하도록 통제해야 된다는 말은 X입니다. 회복은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그 다음에 말소를 하고 난 다음에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관리청에다가 알려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축척 변경이네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 납부 고지 수령 통지죠. 이거는
21이죠. 20일.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급이죠. 지급은 6개월이죠. 6개월. 내야 한다는 납부죠. 그죠? 납부 6개월이죠. 그죠? 6개월. 그러면 20일 6개월 6개월이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축척 변경은 있죠. 시험에 낼 거리가 너무 많죠. 그죠?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만약 강남구 삼성동의 도면의 축척을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변경하는 축척 변경을 할 때 지적소관청은 강남구 삼성동 주민 중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리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죠. 승인이 떨어지면 시행본고죠. 그죠? 20일 이상 하죠.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 설치는 30일 이내에 하죠. 그죠? 그럼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 표지를 기준으로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하면은 면적의 정감이 있죠. 그러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면적의 정감에 대한 청산을 하죠. 그죠? 그럴 때 청산금 산정은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청산금이 산정이 됐다면 청산금 공고는 15일, 납부거지 수령통지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죠. 요 이의신청은 지적소관청에다가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럼 이의신청이 없다면 납부는 6개월, 지급이 6개월,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은 확정 공고를 하고 이 확정 공고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그 다음에 지적 정리를 하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면 끝이 나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죠. 그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것 일어났죠. 이거는 법의 명문으로 9개를 규정을 해놨어요. 그죠? 자, 처음에 보면은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지적 청량이 잘못된 거 X죠. 그죠? 자, 여기서 키를 이렇게 잡으세요.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 등기법의 이해관계인은 수백 명이에요. 그때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지적법의 이해관계인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있다. 그러면 청량이 잘못됐다는 것은 경계 면적을 잘못 등록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있죠. 그러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어.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잘못 입력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죠. 토지 이동 정리기일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법에서 있죠.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게 9개인데 저는 마지막 거는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험에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8개 있죠. 이거를 암기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기일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자 여기 보세요. 면적의 정감이 없이죠. 그럼 이걸 면적의 정감으로 이러면 X가 되는 겁니다. 면적의 정감 없이. 그 다음에 면적 환산이 잘못,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자 잘못 입력됐다는 거는 우리가 제곱미터로 해야 되는데 평으로 잘못했다 이 뜻입니다. 잘못 입력됐으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쳤거나 등기관의 통지, 여러분들 등기관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등기관이 통지를 했다면 당연히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8개를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죠. 그죠?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 일어났죠. 자, 축척 변경 5죠. 그죠? 자, 두 번째, 소유권 이전 X죠. 그죠? 여러분들, 등기 촉탁의 개념을
정확하게만 알면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어요. 자,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본다면,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이때 이 지력 공부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배우는 거는 토지의 표시죠. 그럼 지력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이게 토지 이동의 종류들이 종류.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신청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거는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돼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보고 지력 공부를 정리했죠.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왜 등기 촉탁했느냐? 지력 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왜 정리했느냐? 토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예요.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소유자의 변동은 등기부를 먼저 고치는 거지 지력 공부를 먼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등기 촉탁 안 하는 거는 신규 등록 하나만 공부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두 개를 놨어요. 하나를 더 소유자의 변경은 다 등기부를 먼저 고치는 겁니다. 지력 공부를 먼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두 개, 신규 등록, 소유자 변경 그렇게 딱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가 변경을 했거나 등록 말소, 이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등록상 정정, 전부 다 토지 이동이죠. 등기 촉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8번에 중앙지리위원회 심의 의결 상인 것은 이래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제를 할 때는 아닌 것은 이래냈는데 여기는 인 것으로 물었어요. 그럼 처음에 보면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이거는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거죠. 축척변경위원회, 중앙지리위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력청량적부 심사잖아요. 심사는 지방지력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중앙지력위원회는 재심사지, 재심사. 그럼 3번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 말은 아예 존재 자체를 하지 않아. 이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모든 토지는 지력 공부에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등록된 게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토지 이동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이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죠. 중앙지력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 자, 여기 이제 답이 나왔네요. 지력기술자의 업무 정지,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력위원회가 가지고 있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지력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운,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력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국장이죠. 그죠? 국장. 자, 그러면 우리 지적 파트에서 위원회는 3개가 있죠. 중앙지력위원회, 지방지력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이때 중앙지력위원회 업무는 5개죠. 지방지력위원회 업무는 1개죠. 축척변경위원회 업무는 4개죠. 이걸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31회 때는 중앙지력위원회 업무를 물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지력청량 의뢰인과 지력청량 수행자가 합의를 해가 16일간 청량을 하기로 하였다면 검사기간은 며칠이냐. 자, 여러분들 법에 청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이건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 지력청량 의뢰인과 지력청량 수행자가 합의를 해서 청량을 한다면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죠. 그럼 만약에 16일간 청량을 하기로 하였다면 16일에 4분의 3은 12일. 이게 청량기간이죠. 청량기간. 그 다음에 4분의 1인 4일은 검사기간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검사기간을 물었으니까 4일이 되는 겁니다. 만약 청량기간을 물었다면 12일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중앙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임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여러분들 중앙이든 지방이든 축척변경위원이든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회의를 소집할 때는 며칠 전까지 통지해야 되느냐? 5일이죠. 그죠? 5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력청량 적부 심사 청구를 해부받은 지방지력위원회는 심사 청구를 해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5명 이상 10명 이하 5일, 60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지적, 청량, 적부, 심사와 재심사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청구는 누가 하느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청량, 수행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지적, 청량을 하는 지적, 청량, 수행자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되죠. 그러면 청구는 관할 시도리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하죠. 그럼 이 사람을 거쳐서 가니까 청구서는 시도리사한테 가요. 그럼 시도리사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로 보낸다. 요게 회부죠.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 받았다면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면 돼. 그런데 사안이 중대가 60일 가지고는 부족해. 그러면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자, 심의 의결을 했다면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리사에게 송부 보내죠. 그럼 송부받은 시도리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죠. 통지를 할 때 불복하면 재심사를 청구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에 만족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고 불만족하면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오늘 10회 여러분들 평가단 모의고사 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면서 열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